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브로맨스가 지금 끝난 것인가? 아마 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트럼프 내각이라고 하는 정권 인수팀이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1인당 7,500불에 관련되어 있는 세액공제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가 되니까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면 구매력도 떨어질 것이고, 이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돼서 주가가 빠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앞으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뭐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기차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특히 한국 같은 이런 보조금 지원 정책도 맞물려 있는 이런 국가에서도 저는 그린 에너지 전기차는 사실상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채널에서도 뭐 테슬라가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원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왜 테슬라를 추천을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선에 지원자금 조달하고 막 이러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테슬라 무조건 갈 겁니다, 매수하세요 이랬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그걸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리듀스 액트라고 하는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옛날에 문재인의 이 소주성이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런 것들로 나라가 한번 경제가 많이 휘청거렸죠. 그러니까 많이 휘청거리는 정책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요번에 트럼프 인수팀의 핵심 사안이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쌓아놨던 똥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혜택을 받던 게 그린 에너지, 전기차, 이러한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에서는 여러분들 다 지워버리시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트럼프 행님과 올해 미친듯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수혜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닝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미국 지금 넷플릭스 기업이에요. 이거는 뭐 계속 축소해도 끝이 없어요, 올라가는 게. 보시게 되면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넷플릭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다중 접속에 대한 제한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명이서 옛날에는 결제하면 4시든 3시든 동시로 접속해가지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월정의 금액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처음에는 많이 우려를 했어요. 이렇게 금액도 상한선으로 올려버리고 다중에 대한 뭐 이 접속수를 제한을 하면 이 플랫폼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안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기는 달라졌습니다. 예기치 않게 넷플릭스에 대한 꾸준한 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꾸준한 업로드가 진행이 됐고, 재밌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서비스가 올라옴과 동시에 가격 서비스도 올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2배 이상 3배 이상 올라가니까 주가가 같이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닝이 중요하고 매출이 중요하고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뭐 에코프로, 전기차 산업들이 앞으로 이런 보조금들이 축소되고 여러가지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줄어들다 보면 매출액이 타격 먹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전 쉽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거는 일단 제끼고, 그런 트럼프가 핵심적으로 트럼프 내각에서 트럼프 이 정권 인수팀에서 그 분명히 몰아줄 수 있는 산업이 있어요. 몰아주는 산업이 있을 텐데 그 산업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VIP 종목들 보게 되면 한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4에서 6%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고객님이 목표가에 대해서 달성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목표가를 상향을 해버렸어요. 목표가를 상향을 했다. 목표 상향.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한 주당 이 주가에 대한 가격이 뭐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없지만 140에서 150불이에요. 140에서 150불인데 아까 넷플릭스 주가가 150불에서 시작을 했어요. 150불에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832불까지 갑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지금 실질적으로 이 해당 종목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 확실한 산업인 건 전 알아요. 그럼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가 고점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정식 출범은 내년 1월 20일이고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4년간의 이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에 대한 성장 동력들이 트럼프 실질적인 내각과 맞물려서 영업과 매출액이 현재 분기 대비해서 두세 배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현재 주가가 140불인데 충분하게 300불도 갈 수도 있고 350불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어젠가 그저께 채팅창으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가끔 그런 문의가 와요. 이제 뭐 종목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시드가 3천만원이 있어요. 3천만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서 250만원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금액 2750만원이 있어요. 2750만원으로 곱하기 2 해가지고 5천만원을 벌어갈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정보의 가치는 몇 배죠? 2배입니다. 정보의 가치는 내 원금 계산해서 2배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의 가치는 내 원금에서 2배니까 2750만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정보의 가치는 2750만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수수료라고 하는 250만원이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아끼시겠습니까? 아니면 250만원을 내서 내가 2750만원을 벌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250만원을 지불하고 2750만원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업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업자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짜로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를 찾아오시는 VIP 고객님들도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조금 상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5천만원이 있다. 근데 250만원 수수료 값 주고 나머지 4750만원으로 갖다 내가 4750만원 2배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지 아니면 좀 힘들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미국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더 알려드릴 수 없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2배가량 아니면 3배가량 갈 수 있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제 PPI라고 하는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가 했어요.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전일 CPI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 상회해가지고 갑자기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에 대한 시장 분위기들이 좀 많이 어수선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제롬 파월이 PPI 이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더 빠르게 내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인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지 못했던 미국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이상한 데다가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투자 규제가
사상 최대 현금 보유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었다. 그러면 와 투자 규제도 현금화하는데 와 씨 지금 뭐 주식시장 어려운 거 아니야? 왜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조회수 뽑아 먹으려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데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화를 사상 최대치를 한 건 위험자산보다 채권시장 금리 인상 여러가지에 대한 금리 부분이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화 갖다가 채권 사는 게 더 순이익이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는 거지. 만약에 위험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현재 채권시장보다 더 높다라고 했으면 현금화를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단지 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뭐 망하기 때문에 현금화를 시켰다라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 규제 워렌 버핏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 그 행님도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8, 90세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그 행님이 이렇게 오셨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감을 받지만 그 행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게 왕도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꺼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칩스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만 여러분들 포커싱 맞추고 가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단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렸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오늘 가입하시든 언제 가입하시든 개월수를 2배를 드립니다. 개월수를 2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모션에 참가하셔가지고 가입하시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250을 지불하고 5천만원을 벌 수 있다, 250을 지불하고 뭐 1억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정도에 대한 정보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가보는 것이 이 바닥의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나 가입 문의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 통해서 접속해 주시고 고객 상담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